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석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최형두 의원님. 네, 일단 8월이 다 가고 있죠. 이제 폭염의 기상이변에 폭우가 그냥 번갈아 가면서 거기에다가 우리 당까지 또 속을 썩여서 죄송합니다. 회의 의총 오늘 하루 종일 하던데요. 예, 했습니다.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네. 잘 끝났습니까? 네, 뭐 갑론을박 모든 쟁점을 두고서 네. 정말 치열한 토론을 했습니다. 치열한 토론 때 이제 결론이 좀 보입니까? 예. 어떻게 해요? 일단 추석 때까지 이 사실은 뭐 진짜 비상상황이 되었습니다. 비상 상황이죠, 비상상황이죠. 네. 그 비상상을 둘러싼 이제 그 남부지법 판사님의 1심 가처분 결정, 예.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만 일단 가처분 결정에 따라서 조호영 비대위원장, 우리 당은 또 법치국을 강조하는 정당 아닙니까? 그래서 이견이 있지만 이견 있는 부분은 항고라든가 이의 신청을 통해서 제기를 하고 일단은 그 수용을 해서 조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제 직무를 중지했죠. 사실상 이제 그만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이 문제 남부지법 가처분 결정 판사님이 그 결론에 따라서 네.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제 그 문제를 논의했고. 그래서 당원을 바꾸기로 했다면서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이게 참 좀 법리로 사실 돌아가면 국민들에게 통구하고 답답한 일인데 이게 당 대표 사고 상태에다가 어쨌든 구리 상태는 아니면 사고 상태였죠. 거기다가 최고위원 네 분이 또 사퇴를 했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1심 지난번 남부지법 판사님은 한 명을 전국위원회에서 더 충원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그렇게 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사태가 많이 꼬여가지고 어쨌거나 비상한 각오로 이제 취임 100일 넘은 이 대통령과 이 정부를 좀 뒷받침하고 해서 연말쯤이면은 정말 조금 경제고 전국이고 좀 정상화시키겠다는 각오를 갖추는 그 비대위를 하는데 남부지법 1심 가처분 결정에서 나왔던 내용에서 짚었던 그런 법리적 문제들을 보완해서 이제 당헌 당규를 개정하자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다음에 중요한 가장 큰 문제 그러면은 사태가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데 대한 우리 우선에 국회의원들 전체가 아주 책임을 통감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정말 서로 가차없는 상호 비판과 또 토론도 치열하게 했고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거치 문제. 지금 이게 또 권성동 원내대표도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 이 논란을 피하고 비대위 자체를 바라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이 비대위가 왜냐면은 직무대행 체제로 빨리 그 임시국회도 준비하고 정기국회 또 경제나 민생난이 크기 때문에 이걸 해소한 뒤에 연말쯤 정상화되면은 이렇게 가자는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당내에서 연반장이 나오고 뭐 이래 돼가지고 떠밀리다시피 이제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1심 남부지법 가처분 결정을 인용했는데 그렇지만 오늘 이제 밝혔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밝혔는데 별로 주목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추석 때까지 어쨌든 지금 당의 이런 상황을 정상화시키고 비대위든 뭐래서 이렇게 그걸 궤도에 올려놓고 추석 전에 확실한 믿어도 달라. 내가 지금 왜 또 문제는 뭐냐면은 원내대표가 지금 최형두 의원님 한 말씀 하시죠. 물러나고 나면은 많이 하셨으니까. 원내대표 물러나고 나면은 이 비대위고 뭐고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갑론을박하고 오랫동안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해결되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지금 법리적 공방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비대위 체제에 대한 부분, 가처분 신청, 당헌 당규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그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큰 특징이 누군가를 제거하기 위해서 법리적 공방을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규정을 얘기하고 법을 얘기하고 고발 사주하고 이런 특징들이 갖고 있는데 국민의힘 특징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보면은 그런 특징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 일반의 오류일 수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의 법률가 출신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정치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누군가를 제거를 시키려고 하면 꼭 법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법에 고소하거나 고발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이제 양산하는 그런 패턴들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도 제가 봐서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인설관도 있는데 이걸 한자로 다시 또 적용해 보면 뭐냐면 재인설교예요.
누군가를 제거하기 위해서 규정을 만드는 것들이 있는 건데 이 국민의힘이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건데 자꾸 법리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고친 이유는 그 가처분 결정 판사가 지적한 대목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대목이 이제 정당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는 게 것이죠. 정치적인 문제에서의 갈등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을 제거하기보다 어떤 사람은 포용해서 같이 갈 건가에 대한 생각을 갖고 그 구상을 해야 되는 건데 이미 누군가를 배제시키려고 하는 쪽에서의 회의를 열어가기 시작하면은 답이 안 나온다. 오늘 그 사실은 의원총회 같은 경우도 이준석 전 대표를 제외시키기 위한 그 자체의 회의 아닙니까? 본질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오히려 답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8891님께서 국민의힘 당 얘기는 정리되면 알려주십시오. 예, 연일 예, 소모적인 알겠습니다. 논쟁 송구합니다. 이렇게. 정말 송구합니다. 네. 예. 이거 어느 정도 좀 정리돼야 되는데. 정리될 근데 겁니다. 자, 추석 전에 정리될 겁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예. 권성동 원내대표 거치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래서 추석 전에 왜냐하면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법은 가처분 결정으로 비대위원장이 직무를 중지했지 않습니까? 예. 조영 비대위원장이. 그러면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나라의 지금 당 대표 체제 때문에 대표 직인이 필요한 여러 가지 법률적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은 원내대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야 다음에 지금 오늘 당헌 당규를 새롭게 해서 비대위원을 다시 한다고 했는데 그 비대위원을 출범을 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후임 이제 원내대표를 뽑는 경선 절차를 고시해서 추석 전에 사퇴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난번에도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그 당대표급이죠.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야 되는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만나야 되는지 또 권성동 권한대행을 만나야 되는지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이재명 당대표가 돼서 내일 국민의힘을 예방하게 돼 있습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1시 정도에 원래 만나기로 돼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될지는 모르고 거기서 결정을 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직무대행을 만나야 되는 거죠. 지금. 원래 직무대행을 만나야 되는데 의원총회나 지금 모든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권성동 권한대행 체제 권한대행으로 안 된다라고 또 비토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리더십 자체가 지금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뭐 그런 면모, 그런 인식, 그런 인상을 줬다는 자체는 사실 그렇죠. 유구무원이고요. 유구무원인데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그 당의 중진들이라는 분도 좀 오해를 하신 게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이걸 안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할 수 없고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쨌든 이걸 질서 있게 정리한 다음에 네. 물러난다. 추석 전에 물러난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상 여러 차례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역시 이렇게. 우리 중진들이 노래다시더라고요. 그런 걸 가지고 다 외곽에서 때리는 아주 그 기법들이 대단하시던데 오늘 사실 그래서 의원총회 끝나고 우리 초선하고 재선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5시간 동안 치열하게 논쟁할 때 거기서 끝장을 보시지. 끝내야죠. 그때는 일찍 이사가신 뒤에 밖에서 다 그렇게 하시면은 기자들도 이야기 우리 그 검론을박한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고. 최영도 의원님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28일 날 저녁에 용산청사에서 윤 대통령하고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만찬을 했다. 그래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래요? 예. 만찬을 하고 오늘 의원총회를 했으면 이게 또 윤심이 어디까지 미치냐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당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미 선을 분명히 끄고 당무에 간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뭐 당에서 여론 어쨌든 이 당의 후보로 대통령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당원이나 이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안 들을 수는 없죠. 안 들을 수는 없지만 이 기획에 대해서 뭐 가타부터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 더구나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의원총회 말미에 이 지금 사실 진퇴양난입니다. 뭐 이렇게 비대위원장 직무정지죠. 그럼 원내대표로 다시 최고위 가라는데 최고위도 갈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런데 어쨌거나 가처분 결정 판사조차 인정하는 유일한 사람은 원내대표입니다.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이든 뭐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뭔가 도장을 찍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짓고 해라는 것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걸 마치고 더 이렇게 능숙하게 이끌 원내대표를
선출하도록 아니, 그러니까 길을 열어주겠다. 그것이 추석 전에 마무리하겠다는 것인데 얘기인데. 지금 추석까지 예를도 안 남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퇴양난 이게 뭐예요? 정치적 결단의 사안이죠 지금 이 문제를 뭐 도장 찍고 안 찍고가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정치적 결단에서 진퇴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지도 체제를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결정하는 것이지. 만든다 뭐 도장 가지고 지금 얘기하면 안 되고 아니 제가 얘기는 자꾸 법리를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이건 정치적 결단의 사안이고 판단을 하고 결단해서 추진할 사안이지. 우리는 법치 정당이기 때문에 가처분 결정에 판사의 결정이 우리 마음에 안 들고 이견이 많고 헌법학자들도 법리에 문제가 많다 생각하지만 일단 내려진 결정을 따르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예, 법치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뭐 좀 불리한 결정이나 판결에 대해서는 막 불복하고 뭐 이렇게 불이다고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일단 따릅니다. 저희들은. 법을 가지고 법치라는 것은 법을 가지고 그 권한을 이용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 권한 하에서 자의적 권력을 행사하지 않은 가운데서 행사하라는 것이 법치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 가처분 신청에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이준석 전 대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가운데 법치를 어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는 거란 말이죠. 이거를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서 의원총회를 여니까 다시 어떻게 보면 공전되는 실제 그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더욱더 저는 사실은 커지는 것이죠. 뭐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저는 이 법리 논쟁하지 말자 그래서 사실 법리 논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인 아닙니까? 정치인. 법리 논쟁을 하냐는 하지 거예요. 말고 이랬는데 뭐 아무튼 평지 풍파가 났는데 근데 비상은 비상 맞죠? 이 당이 정상입니까 이게? 비상 맞아요. 아니, 비정상도 맞고요. 그런데 그래서 아니, 제가 풀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네. 저는 그러면은 그냥 정당 내부에서 네. 저는 이런 이야기 됐습니다. 그리고 뭐 법원의 저 1심 남부지검 판사의 결정을 안 따를 방법은 없고 무조건 따라야 되고 이런 이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본안 뭐 소송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일정 났으면 따르고 대신에 우리는 비상한 각오를 비상한 방식으로 우리 저 정당 내부에 저기 임의적인 기구로 이렇게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당 대표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우리 지금 정당 민주당이나 우리 정당의 구조 아니겠습니까? 저 얘기를 의견을 동의하시네. 정치 문제, 정치 당대표체 없애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불만이 정치적 많습니다. 사안이고 지금 보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 대해서 법리적 공방을 다시 하고 있는 거고 또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직무집행을 정지가 부당하다면서 또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까? 냈죠. 이렇게 되면은 당 지도부에 있는 제가 얘기는 뭐냐면 이 사안은 정치적 결단의 사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법리적 사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왜 못 넘어가네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계속해서 정치가 실종되는 문제예요. 왜 정치인들이 왜 법리로 넘어갑니까? 3심이고 가처분 결정 다음에 본안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민주당과 다른 점이 이런 겁니다. 일단은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하고 결정이 났어요. 오케이 수용했습니다. 다 정지시키고 또 그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연구를 했고 그런 것이고 민주당 종전에 유리한 판결 나면 뭐 환영하다가 좀 불리한 판결 나면 물어뜯고 안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런 짓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영 비대위원장이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이제 당사자가 됐으니까. 나경원 전 의원도 하시더라고요. 당사자 됐으니까 그런데 그러나 일단 수용해서 우리는 그게 맞춰서 가고 있지 여기까지 않습니까? 가겠습니다. 네. 시계 차셨어요? 예, 시계 이거 개성공단에서 만든 시계입니다. 개성공단 시계. 예. 윤석열 대통령 시계 안 로만손 시계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시계 줬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20개 줬다면서요. 20개. 저한테? 의원들한테 20개 줬다는데 지역구 의원한테는? 아니에요? 의원님한테 몇 개 안 줬구나. 아유 왜 이러십니까? 네네.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큰일 나겠네. 동네에서 이거 뜯고서 기사 나왔어요 다. 아이고 지역구 의원들 아니 왜 그래요? 또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은 또 자랑하느라 얘기하거든요. 그래. 또. 그러다 보면 서로 그렇씩 하다 지금 보면 달라고 많이 그렇습니까? 뭐 달라시는 분들한테는 특히나 이제 어려운 순서대로 이렇게 드릴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자기 돈으로 시계 살 수 있는 분들한테 말로 드립니다. 저는 제가 사요, 제가. 박성준 의원님 민주당 대변인 되셨어요? 예, 이번에 대변인 됐습니다. 네, 대표가 바뀔 때마다 박성준 의원은 계속 중용됩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신뢰받는 정치 되는 거 참 이거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건 아니고요. 네. 이번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 되시고 네. 그 전에 이제 대선 경선하고 본선하면서 그때 대변인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호흡을 맞췄고 또
그 이재명 당대표께서 같이 일하자. 네. 지금 민주당 위에서 좀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박성준 대변인 딱 임명하잖아. 안 된다. 반대의 목소리 전혀 없습니다. 네. 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민주당 저 얘기를 하니까 당황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잘 가고 있어요? 어제 이제 그 이재명 당대표 최고위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평산마을에 양산에 있는 갔죠. 평산마을을 방문했는데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이제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이재명 당대표 축하한다고 하면서 지금 이제 국민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희망을 주고 또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당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해야 된다는 말씀 주셨고 그러면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를 지지하는 세력과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을 보니까 같더라. 같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당대표께서 저도 이렇게 보면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와 같더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99%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99%가 이제 같이 지지층이 공유한다. 그런데 이제 정당 내에서 경선과 이런 정치 경쟁을 하다 보면 한 1% 정도 되는 분들이 치열하게 또 논쟁하다 보니까 갈등이 부각되는 면이 있는데 그래도 이재명 당대표는 1%까지 품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런 가운데 이재명의 명, 문재인의 그분 친문 아니겠습니까? 친문.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박찬대 최고위원이 그 둘의 이름을 합쳐보니까 명문 정당이 돼야 된다. 민주당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같이 왔던 최고위원들 함께 웃으면서 민주당이 이제 하나가 돼서 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나아가자.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만하세요. 자, 최영도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문명정당 좋은데 좀 문명정당이 되십시오. 좀 문명적으로 행동하시고. 문명정당도 좋습니다. 문명정당 되는 거죠. 문명정당으로 하면 법치와 여러 가지 좀 문명에 맞는 우리 시민사회 수준에 맞는 이런 정치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저는 뭐 오늘 마침 석간신문의 이면에 당대표제 후진성에 관한 또 이현우 정각회장의 글이 크게 실렸습니다. 이 평소에 재치론이 이제 실린 셈인데, 네. 저는 우리 당의 비대위 사태라든가 네. 또는 그 호남에서도 특히 광주 전남북에서 저주했던 권리당원 투표율, 온라인 투표율 보면서 그 대목이 속 실종되고 득표율이 최고였다 이 강조되는데 그래서 뭐 40만 명이 투표해서 했다는데 40만 명 투표해서 이제 80% 듣나요? 이제 그걸 자랑하시던데 77.77%입니다. 77%군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이게 국민 당심과 민심과 괴리되고 있는 우리 당 지도 체제의 큰 문제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 그 국회에서 참 여야가 뜻깊은 일을 했습니다. 지금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우리나라산 전기차고 배터리가 네. 미국 시장에서 차별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보조금 못 받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야 의원들이 신속히 모여서 만장일치로 이건 한미 FTA 저촉될 수 있다. 미국 의회는 한국 의회의 걱정을 받아들여서 지금 우리나라 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도 한미 FTA 국가로서 협정 당사국으로서 이 똑같은 혜택을 주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저는 여야가 여러 가지 다툴 뿐 아니라 네. 이런 국익을 위해서는 왜냐하면 이게 한국산 전기차 미국 수출 문제가 국내 일자리에 관련돼 있거든요. 자동차 산업이 일자리 후방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문제를 위해서 네. 여야가 이제 뭐 비대위든 당 전당대든 뭐 이제 논란을 끝내고 예. 다시 협력하기 시작했다. 앨리스 가가님께서 경제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얘기하는데 최영도 의원님 경제 얘기로 갑니다. 그런데 또 정치에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김건희 특별법을 민주당에서 발의한다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봐야 될 거예요. 민주당이 가야 할 방향 중에 하나를 네. 이제 뭐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사적 채용이라든가 그 대통령 관저에 그 이제 의혹 제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인테리어 점을 봤을 때 공사들. 인테리어 공사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 보면은 대통령실 안에 내부 통제라든가 내부 감찰 기능이 이미 상실한 거 아니냐 해서 특별 감찰관을 빨리 임명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과정에 있었던 본부장 비리가 분명히 있었지 않았어요? 네. 부인 비리라든가 뭐 장모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 대통령 당사자에 대한 문제도 여러 가지 제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경찰이라든가 검찰의 조사를 보니까
자체가 상당히 미비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국회 안에서도 국정조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검사의 그 수사 진행들을 봤더니 미비한 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가 조작이라든가 허위 이력 경력에 대한 조사 수사는 너무 미비하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에 있는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표까지 던지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하면 특검이라고 하는 경우도 한번 도입해서 이 수사가 진행이 돼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크게 세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그 어디 원내 지도부가 말씀하셨던데 그게 뭐 일부 의견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무 이제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엄청 나간 거죠. 나가고 저는 막 그 100배 정도로 요즘 우리 젊은 사람 이야기할 때 반사를 딱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 문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빨리 국회에서 지명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빨리 추천해가지고 지명하도록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민주당 의원님들 걱정도 많으시고 또 국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뚜렷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으로 하여금 지금 대통령실 안팎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건 빨리 민주당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민주당에서 걱정하는 것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 체제가 사법 방탄 체제가 되는 거 아니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당헌 80조 논란이었죠. 그리고 이제 또 그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과 이 이제 직접 투표를 통한 이런 뭐 우회 방식의 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을 하는데 이 자칫하다가는 또 5년 내내 또 이제 무슨 대선 내 연장전이 될 것 같은 불길한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 내에서도 원내 지도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또 기색도 역력하고 해서 일단 뭐 그렇게까지 하겠는데 싶은데 다음에 또 하나는 십몇 년 동안 달달 틀었던 사건입니다. 그 됐으면 그냥 뒀겠습니까? 지난 3년 동안. 근데 지금 보면 대선 과정에서 뭐 아주 의혹을 제기했던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장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장동 그 당시 윤석열 후보 시절이었고 이재명 후보 시절에서도 특검하자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장동 오히려 지금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여야가 모두 이렇게 네. 대장동 특검 가자 했는데 근데 지금 안 하고 그리고 대장검은 오히려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당시에 있었던 50억 클럽이라든가 박영수 특검과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예요. 그러면 오히려 대장동 특검을 더 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좀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오히려 그 여당에서 아니 특검하자 할 때 안 하시더니 아니, 지금 뒤늦게 자꾸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 때 이렇게 예, 얘기가 나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건 뭐 지금 수사 저는 보니까 우리 검경 수사 능력이 많이 떨어졌는지 아니 수사를 하면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꾸 그 수사를 끌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네. 예, 뭐 근데 뭐 지난번에 정치적인 여러 이제 고려 요인이 있었겠죠. 이제는 그러지 말고 정말 없는 죄 만들지 말고 있는 죄 덮지 말자. 네. 예. 아무튼 경찰이나 검찰에서 빨리 수사를 해서 몇 가지는 결론을 내야 정치권도 좀 조용히 앞으로 나가고 경제 민생 챙길 텐데. 아니, 어제 같은 경우도요. 백현동 뭐 특혜 의혹이라고 국민의힘에 의해서 고발된 사건인데 네.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한 내용을 보면은 당시에 저거죠. 그 허위사실 유포, 네.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백현동 문제를 나올 때는 무슨 특혜가 있는 것처럼 상당히 그렇게 정치 프로파간다를 했는데 경찰에서 넘기는 걸 보면 특혜 의혹이 아니라 이게 선거법으로 넘겼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요. 네. 그런데 그것도 어제 당대표 선출돼서 하루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이런 걸 했을 경우에는 일정한 정치적 그 수순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또 정치적 행위로 비춰진단 말이에요. 순수하게 수사가 아니라 정치 행위의 이벤트적 성격으로 비춰질 수 있는 여지가 강하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박 의원님 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사돼야 되고 제기된 의혹이 많으니까 뭐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낼 겁니다. 그 수사를 하든지 기소를 하든지 할 텐데 선거법 문제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6개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경찰이 기소를
불기소 6개월 안에 해야 의견을 됩니다. 불기소 의견을 내든지 또는 기소 의견을 내든지 해서 송치를 해야 되는 송치 시한이 걸려 있는 거고 나머지 사건도 뭐 좀 빨리빨리 좀 송치를 하고 좀 결론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뭐 지연할 일이 있나 싶네요. 아니 뭐 송치 그런데 아니 왜냐하면 당 대표 선출에 맞춰서 왜냐하면 검찰에 송치했다. 이게 정치적 의도가 분명해 보이잖아요, 이건요. 뭐 그리고 그 이전에 뭐 이미 큰 수사를 다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걱정하실 일 검찰에서 없다면 수사를 그렇게 걱정하면 했다고 아니죠. 하는데 그럼 보면 그것도 공소시효. 선거법 위반으로 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3월 9일 날 그걸 했죠. 네, 그렇게 하고 또 그 맞발생 네. 시점도 있기 때문에 네. 9월 9일 날 이전까지 이제 이사이구님께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국민은 안중에 그렇습니다. 없는 정치 언제까지 할 건가요?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네. 예, 죄송합니다. 최영도 의원님은 또 죄송하다고. 최영도, 박성준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끝났어요? 네.